하겠습니다. 특기를 잠시 올려주십시오. 예,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애국 세력의 젊은 패기, 이런 기자 3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우리 김성욱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성욱 기자입니다.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되죠. 스크린 앞에 보시는 건데, 저도 지금 이 국민행동본부 강의 취지인 법을 지키자는 취지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느 정도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 맞춰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이 걸려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고 사실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증상을 알아야 된다는 시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로서 사실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과 그리고 헌법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깽판에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붙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법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구도가 어떤 것인지를 요약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불법폭력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 정부의 10년간 양성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불법폭력 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은 흔히 언론에서 많이 못 듣겠습니다만은 민노총, 민노당, 한총련 등 소위 좌파 단체, 좌파 정당, 좌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좌파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절대적이고요. 국가보안법 절대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까지 주장하거나 혹은 연방제 통일이 들어가 있는 1호선을 14선을 이해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심각성은 뭐냐? 이러한 좌파뿐 아니라 굳이 자본주의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절대 주장하고 미군 철수까지 주장 안 하더라도 이들과 이념이 같은 것 같지는 않은 야당이나 방송 관련들까지 합세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깽판치고 있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세력들은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등과 다르게 자신들의 기득권, 철밥통을 지키려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합세를 해서 연합해서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폭력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불편하시더라도 알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중도시험을 내세우고 이것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도시험 선언하에 행정부는 무기력하고 사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깽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등 대한민국의 불법폭력 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노총 같은 노조 집단에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가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하면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12월에는 새로운 민노총이 탄생을 하는데, 11만 5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을 하면서 앞으로 민노총은 77만 3천 명의 조합원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민노총이 어떠한 단체길래 공무원 노조 가입이 심각한가? 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나?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파업의 94%를 민노총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의 파업은 쌍용자동차 사태, 평택공장을 77일간 쌍용자동차 노조가 불법 정보 농성을 벌였을 때 여기를 민노총이 가세를 했습니다만은, 파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19위로 떨어진 배경에도 사실 이런 불법농성, 집단파업 같은 노사관계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민노총은 어떤 단체냐?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1월 10일 민노총의 대표인 이석행 씨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우리 민노총은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겠다. 어떻게 활동하느냐?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지향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지향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980명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로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9월 11일 민지대의원 대회에서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노조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파업을 주도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정치성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노총이 지향하는 정치 첫 번째 미군철수입니다. 민노총이 지난해 7월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민노총 산하의 운수노조죠. 택시 기사분들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 택시 100대를 동원해서 서울에서 민진강까지 트레이드를 하는 장면입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미군 나가 이것이 민노총이 주장하는 첫 번째 정치 성향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고 철수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영방제 원칙적으로 수행하자라고 하면서 영방제 통일을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주의는 야국강식의 생지옥이다라고 해서 노동자들 정치 세력화해서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노총이 이러한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되지 않는 주장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접하기 위해서 주장해왔던 4대 정치적 노선이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5월 16일 민노총이 주창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래가 다 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주창으로 부장을 한 채 이 하얀색 무기를 입고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창을 들고 이 버스 위에 노란색 옷 입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경찰들이고 경찰의 강경자, 과잉지나 심지어 살인진압을 한다고 좌파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파업 농성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주창으로 부장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집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한 명이 실명했습니다. 주창이 찔려서. 이 위에 도망가는 모습이 다 경찰들이 민노총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서 8월 77일 동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불법 농성이 계속됐죠. 역시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나중에 이 상용 사태가 끝난 다음에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습니다만은 민노총이 가입했을 때 이러한 농성이 벌어졌는데 그 농성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민노총 산하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쇠파이프로 공장의 그물들을 부수고 사제 총과 사제 대포를 만들어서 볼트 너트 20개, 30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경찰들에게 발사합니다. 위험용이 아니고 실제로 경찰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 사제 석궁이 사제 표창을 집어넣습니다.